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30분이 됐고, 계속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신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터독 코리아 가상 오픈 하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데이터독 코리아에서 지사장을 맡고 있는 박대성입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저를 DS라고 부르고요. 오늘 사회를 맡았습니다. 예, 진행을 맡은 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데이터독 코리아 직원의 삶은 과연 어떠한지 낱낱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행사는 데이터독 코리아에서 최초로 진행하는 채용 박람회이기 때문에 각 직군별 일상, 그리고 복지 혜택, 그리고 회사 분위기, 그리고 채용 시의 꿀팁까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다양한 정보들을 최대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 패널 4분 계시고요. 일단 제키님 먼저 소개 부탁드리는데요. 본인 소개하실 때 지금 본인이 어느 팀에 소속되어 있으시고 또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지사님이 저 제키라고 이제 소개해준 저는 이제 한국 이름은 정영석이라고 하고요. 저 회사에선 좀 제키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패널로 나온 분들 중에 또 유일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링 조직에서 제가 참석을 하게 됐고요. 저희 팀은 이제 세일즈 엔지니어링이라는 조직 팀이고요. 그리고 세일즈 엔지니어링 팀은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그 고객분들이 이제 데이터독에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데이터독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도움을 드리는 이런 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수림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독 이수림입니다. 회사에서는 수리라는 이름 쓰고 있고요. 채널 앤 얼라이언스 조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채널 앤 얼라이언스 조직은 한국에서 데이터독 비즈니스를 하는 파트너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파트너사와 함께 데이터독을 고객분들이 더 편안하게 멀리 많이 쓰실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솔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이름은 송솔이라고 하고요. 데이터독 내에서는 소울이라는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데이터독 코리아 커머셜 세일즈 팀에서 팀 리드를 맡고 있고요. 커머셜 세일즈 팀에서 세일즈를 담당을 하면서 고객과 소통하고 영업을 하기도 하지만 팀 리드라는 역할로 같은 팀분들을 도와드리고 온보딩하는 그런 역할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 보시면 큐리라는 이제 커머셜 매니저 분이 참석하기로 하셨는데 부득이하게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오늘 이제 특별히 자리해 주신 이 세 분과 데이터독 그리고 한국 지사에 대해서 집중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인터뷰에 앞서서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독은 어떤 회사인지 짧게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채용 박람회를 하는 거니까 데이터독은 어떤 회사고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웨비나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소개를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딱딱한 것보다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데이터독은 어떤 느낌일까? 어떤 거지?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딱 한 가지가 딱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평소에 가장 많이 말하는 이 용어, 이 단어 하나면 되겠다 싶어서 정해봤는데 데이터독은 저한테는 그로스, 성장이라는 걸로 하나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 성장이라는 단어는 여러 영역에서 제가 지켜봐 왔는데요. 먼저는 제품. 제가 2019년 4월 1일 날 이제 입사를 데이터독 창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거의 3년, 만 3년이 지금 되기 며칠 남았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입사했을 때 첫 직원으로 제가 입사했죠. 이제 혼자. 그때는 이제 회사의 제품이 인프라 모니터링 그리고 3필라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영역, 로그 영역, 요 영역만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제품이 10개, 20개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개발, 운영, 보안, 소위 이제 저희가 데브세곱스라는 영역까지 제품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걸 하나하나 쫓아가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제품들이 매일매일 출시되고 있어요. 제품 관점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뭔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2019년도 입사할 때 직원 수가 그때 한 700명, 800명 정도 내외였던 것 같은데 지금 벌써 3,000명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2배, 3배 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고객 수도 저희가 이제 그 영업 조직이니까 고객사들 만나면 저희 고객 수는 글로벌 수는 보통 얼마 정도 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제가 한 9천, 우리 고객사, 글로벌 고객사 수가 9천 곳 내외였어요. 근데 벌써 작년 4분기 기준으로 18,800곳 이상이 됐거든요. 진짜 엄청나게 빨리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매출도 그때 당시는 이제 원화로 한 몇천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작년에 벌써 1, 2년 만에 1 빌리언, 1조 2천억을 넘어섰거든요. 정말로 회사도 엄청나게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빨리 성장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 전에 제가 혼자 지사를 만들었지만 지금 저랑 같이 하는 동료분들이 30명을 훌쩍 넘어서 거의 40명에 지금 근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한국 내에서도 데이터독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고객 수가 저희 내부 집계 기준으로 300곳이 훌쩍 넘었어요. 예,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채용 박람회에서 같이 만들고 싶은 식구는 이렇게 빠르게 고속 성장하고 있는 이런 조직을 함께 만들어 나갈 식구를 찾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짧은 데이터독에 대한 생각을 여기까지만 언급해 드리고요. 바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좀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들을 몇 가지를 준비해 왔어요. 근데 당연히 그 질문들이 궁금한 게 많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질문 및 답변란에 Q&A 란에 질문을 막 올려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데이터독 코리아 현재 직원은 총 몇 명인가요?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30명 후반 정도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이 올라오는 동안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같이 보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데이터독 첫인상 그리고 1년 후에 그 첫인상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궁금한데요. 본인이 데이터독에 지원하고 입사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리고 그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게 맞았는지,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죠? 혹시 답변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첫인상은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좋습니다. 수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데이터독의 리크루터가 링크드인으로 저에게 챗이 왔죠. 챗이 와서 데이터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사실 그 리크루터가 저한테 챗을 하기 전까지는 데이터독이 어떤 회사인지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근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에게 회사에 대해 소개를 해줬고, 그래서 인터뷰를 거쳐서 입사하게 됐는데, 입사하기 전에 이제 저를 채용한 조직의 VP가 미국에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제 와인을 보내서 축하 메시지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에 We are fortunate to have you in a team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실제로 회사에 입사했을 때도 HR에서 굉장히 이제 웜 웰컴을 하는 킷을 보내주고,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뭐 티셔츠도 주고, 이렇게 저희가 벌추얼로 일하지만 회사가 원팀이라는 걸 느낄 수 있게 계속 이제 메시지도 주고 선물도 보내주고 하는 게 여전히 참 화이팅 넘치고 또 따뜻한 조직이란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세 분 중엔 비교적 가장 최근 입사자인데요. 가장 오래되신 또 제키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네, 수리님, 마이크 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일 오래되신 분은 이제 지사장님이 이제 1호 직원이어가지고, 근데, 원래 이제 지사장님은 이제 또 깍두기니까 빼고, 그래서 저는 어쨌건 이제 엔지니어로서 이제 뭐 첫 번째, 뭐 직원으로 이제 입사를 했는데, 이제 수리님이 좋은 조직에 계셨네요. 되게 와인도 보내주시고, 사실 저희 조직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없었지만, 제가 왔었을 때, 와인도 없었고 다른 이제 같이 일할 엔지니어링 동료도 한국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서포트 팀에도
뭔가 한국어로 뭔가 도움드릴 수 있는 뭐 이런 인력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엔지니어로 여기 데이터독에 이제 조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고객분들을 이제 도와드려야 되는데 계약 전부터 계약이 이제 되고 나서 이제 서포트까지도 뭔가 이게 도움을 받을 이런 부분들이 되게 처음에 사실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이제 그런 성장통을 좀 겪다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엔지니어링 조직도 저희 서포트 팀만 해도 거의 한 뭐 8, 9명 좀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저희 같은 이제 SE 포지션들, 이렇게 세일즈 엔지니어 포지션하고 뭐 다른 포지션들 다 합치면 지금 뭐 한 15명이 좀 넘을 정도로 엔지니어링 인력이 엄청 많아져서 이제 같이 이제 뭐 얘기할 동료들도 많아지고 같이 뭔가 기술적인 고민할 수 있는 이런 동료들이 일단 너무 많아져가지고 요즘은 너무 신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상님 어쩐 여기까지 드릴게요. 근데 그 얘기 안 하세요? 데이터독이라면 저희 그 강아지, 저희 마스코트 비츠가 너무 귀엽다 이 얘기는 저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맞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제가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이게 티셔츠 모으는 재미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게 데이터도 막 다들 지금 또 다른 티셔츠를 하고 있는데 이 티셔츠가 귀여워가지고 매번 이 티셔츠 모으는 게 되게 인상 깊고 처음에 입사했을 때 이런 거 줄 때 되게 첫인상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인상 얘기를 좀 했고요.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예. 자, 두 번째, 데이터독에서의 나의 일상은 어떤가? 이거는 세 분 다 어떠신지 궁금할 것 같아요. 다음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저부터 좀 말씀드릴까요? 예.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엔지니어링 조직이고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미션은 가장 큰 미션은 이제 고객분들이 데이터독을 잘 사용하도록 해드리는데 이게 이제 저희 이제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을 일단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은 뭐 요즘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런 이제 데이터독의 베스트 프랙티스나 난리지 새로운 뭐 신규 소식들을 잘 쉽게 이제 전파해 드릴까. 그래서 저 웨비나를 제가 데이터독이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웨비나 관련된 뭐 컨텐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누가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외에도 POC를 진행하고 있는 뭐 이런 고객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잘 도와드릴지, 혹은 이제 고객분들의 회사에 온사이트로 뭐 방문을 해서 같이 뭐 설정을 하는데 뭐 도움을 드린다든지, 그래서 뭐 기술적인 고민, 그리고 이걸 갖다 어떻게 잘 쉽게 교육해드려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요즘 제일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외부적인도 있지만 내부적인 것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에이펙 팀이랑 얘기한다든지 본사랑 얘기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짧게 언급해 주시면 도움 될 것 같은데 이해하시나요? 네, 뭐 그런 부분도 제가 에이펙에서도 좀, 에이펙도 사실은 팀이 꾸려진 지 뭐 엄청 오래되지는 않아서 지금 이제 약간 이제 시니어 역할로 이렇게 많은 이제 뭔가 날리지 트랜스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에이펙에 뭔가 예를 들어서 뭐 AWS의 파게이트 같은 교육들이 있다. 뭐 이러면은 이제 한국 분들도 저 에이펙 전 직원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교육도 하고 뭐 그런 것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뭔가 발표에 욕심이 있고 기술적인 뭔가 옵세션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데이터독 엔지니어링 조직에 같이 이제 참여를 해주시면 뭐 그런 기회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소울님? 네. 저는 정말 말 그대로 일상을 좀 전할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일과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데이터독에 오기 전에는 제가 그냥 영업으로서 고객을 만나는 게 그냥 주였다면 여기에 와서는 정말 내부적인 협업과 어떤 딜을 진행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강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자리에 앉아서 이제 재택을 하기 때문에 되게 효율적으로 내부 콜 등이나 이런 부분을 바로바로 정리를 하고 메일에 대한 부분을 회신을 하고 정리된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딜에 대해서 고객분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저희 매니저님과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의 일상을 주로 차지를 하고 대부분은 저희 이제 재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내부 화상 회의나 고객과의 화상 회의 그리고 이메일하고 통화하는데 주로 쓰는 시간을 쓰는 것 같아요. 음, 네, 수리님 좀 어떠세요? 저랑 롤이 좀 달라서 채널은 좀 어떤 식으로 돌아가나요? 네, 저는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데이터독에서 2년 된 비교적 신생인 조직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널 앤 얼라이언스 조직은 글로벌하게 30명 후반 정도 되는 이제 원팀으로 일하고 있어서 저의 하루 루틴을 이제 시간대별로 좀 정리를 해보면 아침에 일단 슬랙 스레드를 눈 뜨면 사실 먼저 보게 됩니다. 왜냐면 제가
미국에 있는 이제 동료들한테 요청해야 되는 거 있으면 한국 시간 오전에 빨리빨리 다 요청을 해놔야지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이 슬랙 스레드를 이제 먼저 오픈하면서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오전 시간에는 최대한 이제 미국 팀에 좀 푸시해서 요청해야 되는 것들을 빠르게 요청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한국 파트너사분들하고 줌콜이나 미팅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5시, 6시에는 통상 이제 이메일을 당일내에 처리해줘야 되는 것들에 굉장히 포커스를 하고 있고, 또 마지막은 하루를 끝내기 전에 또 제가 이제 본사에 있는 오퍼레이션 조직에 요청해야 되는 것들을 슬랙으로 바바바박 보내는 걸로 또 보통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가 휙 지나갈 것 같은데요. 네. 각자 사실은 역할은 다르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분위기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되게 바쁘게 뭔가를 하고 있고 고객한테 밸류를 전달하는데 단순히 고객만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터널 그리고 파트너들과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질문은 데이터독 생활 중에 가장 기억 남는 순간. 이거 좀 재밌네요, 질문이. 가장 기억 남는 순간. 다들 뭐 다를 것 같은데 혹시 뭐 생각나는 그 하루라든지 순간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2020년 초반에 입사를 해서 제가 혼자 힘으로 딜을 좀 진행을 하고 이런 게 이제 2020년 여름쯤이었는데 그때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오늘의 집이라는 어플인 버킷플레이스라는 고객사랑 소통하고 딜을 진행을 했고 그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좀 느려지기도 했고 길고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 그 여름에 시작한 딜이 가을쯤에 끝났는데 계약을 하면서 제가 담당했던 담당자인 이제 플랫폼 팀장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주셔서 정말 좋은 툴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끈기 있게 가이드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영업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파는 직업이지만 그게 정말 그 사람에게 가치 있는 것을 줬다는 그런 성취감은 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서 그 시간이 아직까지도 그 기억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딜에 대해서도 나의 성공이 고객의 성공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갖게 하는 것 같아서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사장님은 좀 어떠세요? 사실은 1호로 이렇게 만들면서 정말 많은 일을 겪었을 것 같은데 기억나는 순간 있으세요? 질문이 좀 잘못된 것 같은 게 두세 개면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라고 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굳이 하나를 뽑으라면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뭐가 있을까? 그건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최근에 우리 내부적으로 영업 조직은 프레지던트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성과가 되게 좋았던 분들을 글로벌로 레코그니션 해주는 그런 그 시기가 있는데 최근에 그게 어나운스가 됐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 한국 조직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이제 결과를 올해 이제 발표하는 거니까 작년에 시작했을 때 작년 1월에 수습이 마쳤던 모든 그 영업 조직 분들은 이번에 그 프레지던트 클럽 어워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한 게 아니라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잘했다는 의미잖아요. 엔지니어들 포함해서. 그래서 그거를 뭐 저희가 에이펙에서 가장 많이 이제 그런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순간에 되게 우리가 모두가 다 열심히 했고 다 이렇게 인정받는구나 생각에 좀 최근 있었던 일 중에는 가장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고 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사이에 질문이 좀 올라온 게 있으면 질문을 좀 답을 드려볼까요? 보면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 질문 많이 올라왔네요. 짧게 적게 봐야겠네. 그 중에 제가 올려주신 질문 중에 후에 있는 질문 저희가 이미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질문들은 제가 스킵할 거고요. 데이터도 국내 지사의 조직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다양해요. 제가 이거는 제가 답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다양한데요. 엔터프라이즈 조직이 있고요. 대기업을 영업하는 조직이 있고 영업 조직 중에는 그리고 영업 조직 밑에 또 커머셜 조직이라고 해서 이제 미드 마켓 혹은 커머셜 마켓 좀 비교적 중소기업을 맡고 있는 이제 조직이 있고요. 그리고 SDR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새로운 영업을 발굴하는데
보통 이제 콜드콜 전화를 해서 새로운 영업 기회를 발굴하는 이 조직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이 계신 수림님처럼 채널 비즈니스를 도와주시는 조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먼저 계약을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저희의 고객이 되고 나면 뒷단에서 이제 영업적으로 데이터독 제품을 잘 쓰고 있는지 잘 못 쓰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커스터머 석세스 매니저라고 하는 CSM 조직이 있고요. 이렇게 크게 보면 고객이 영업적으로 이제 접점에 있는 영업 조직이고요. 이제 엔지니어들은 다양한 엔지니어 조직들이 있어요. 여기 계신 제키님처럼 이제 세일즈 엔지니어 조직이 있고 또 이제 티켓이라든지 이런 질문들을 장애 같은 걸 해결해주는 솔루션스 엔지니어 팀도 있고 그리고 지금 수림님의 단짝이 된 파트너 솔루션 아키텍트라고 하는 파트너 관련된 엔지니어 조직도 있고요. 되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맡고 있는 템이라고 해가지고 테크니컬 이네블먼트 매니저라고 하는 다양한 조직들이 다 있어요. 이미 사실 1, 2년 전만 해도 저희가 갖고 있는 펑션이 한국지사에 갖고 있는 펑션이 영업 조직 그리고 SE 조직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어느새 저희가 조직이 크지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뭐 5개, 6개, 7개, 8개 이런 조직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앞으로 더 생길 거예요. 예, 답변을 드렸고요. 또 제 질문이 여기 이제 안녕하세요. 예비 지원자 이지연입니다. 데이터독 성장을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하고 SDR 직무에 관심이 많다 보니 본 직무에 세일즈 내비게이터나 디스커버리 ORG를 주로 활용하는 것 같아 이들에서 어떤 식으로 리드를 이들에서 어떤 식으로 리드를 발굴해 활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질문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리드를 만드는지 발굴하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고요. 온라인에서는 고급 검색, 리드 저장 등 정도로만 확인되어서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세일즈 내비게이터나 디스커버리 ORG라고 하는 다양한 이런 툴들을 활용해서 리드를 어떻게 발굴하냐에 대한 질문인데요. 꼭 이 질문에 국한하지 않고 보통 우리가 어떻게 리드를 발굴하는지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소울님이 좀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SDR과 저희 세일즈 팀은 파트너를 이뤄서 굉장히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마케팅 리드나 아니면 이런 웨비나를 통해 들어온 여러분들도 데이터독에 관심 있는 잠재 고객이라고 될 수도 있고요. 여러 방면으로 모인 리드들을 데이터독에 관심이 있고 또 영업 기회가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SDR 조직에서 담당을 하고 여기서 발견된 영업 기회를 세일즈 팀이 같이 진행을 해서 딜로 만들어서 클로즈를 하는 게 저희 협업 구조입니다. 좋습니다. DS님, 저희가 이 Q&A를 하고 나서도 이제 몇 가지 인터뷰들이 있는데 요걸 네. 다 커버를 하고 넘어가나요? 아니면 조금 아니요. 커버를 하고 인터뷰 넘어가나요? 네, 한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 거예요. 네. 질문 하나, 데이터독 신상윤님께서 질문해 주셨네요. 조금 전에 이지연님이셨는데 데이터독 주요 고객군 인더스트리가 궁금합니다. 없는 것 같아요. 경계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전 인더스트리에 다 쓰고 있고요. 사실은 쉽게 클라우드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순서대로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커머스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제가 느낄 때는 모든 인더스트리에서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뭐 국내에 어떤 이제 은행이라든지 은행권이라든지 혹은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사스 솔루션에 대한 제약이 있는 곳에서는 아직은 쓰긴 쓰지만 조금 느리긴 한데 특정한 어떤 기술적인 제약이 없는 곳에서는 모든 인더스트리에서 지금 활발하게 그러니까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고객분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여기까지 보고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 자, 여기 사실 이미 비슷한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데이터독의 문화는 어떤가? 그리고 데이터독 코리아의 문화는 또 어떤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미 질문도 많이 올라오셨는데 이 질문 답변 주실 분 계실까요? 제가 이제 데이터독의 저희 전체적인 조직 문화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독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수평 조직인 게 가장 크다고 느껴지는 게 보통 이제 HR에서 홍보하고 싶어서 이제 수평이다라는 말을 많이 쓴 것 같은 인상을 사실 타산을 받을 때도 있는데 데이터독은 정말 트랜스페어런트하게
수평 조직이고 조직별 하이라키가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조직이 빠르게 성장할 때 있어서 에스컬레이션을 해야 되거나 함께 뭔가 문제 해결을 해야 될 때 그 C레벨까지도 이제 의사나 의견이 굉장히 빠르게 전달되는 게 큰 특징이고, 또 누구든지 이제 서로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게 슬랙방의 채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또 Ask Anything이라는 채널이 있어서 질문의 종류에 관계없이 누구에게 무엇이나 물어볼 수 있는 채널도 열려 있어요. 그래서 수평 조직이고 궁금한 건 누구에게나 샤이하지 않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특징이자 조직 문화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 거기에 덧붙일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협업이고 수평적이라는 걸 느끼는 게, 보통 제가 다녔던 다른 조직에서는 조직 간의 협업이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았는데, 데이터독 같은 경우에는 뭐 PM이라던가 엔지니어 조직, 아니 서포터 조직이 저의 딜을 하나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친화적이고 굉장히 협력적인 게 저는 좀 다른 차별점이라고 좀 느꼈던 것 같아서 수님 의견에 좀 덧붙이고 싶어요. 제키님, 그러면 저희 코리아 문화는 좀 어때요? 네, 뭐 당연히 한국지사 문화 얘기 또 빼놓고 뭔가 이 채용 설명을 할 수 없겠죠. 그 한국지사가 지사님이 이제 초반에 그로스라는 단어로 이제 한국지사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문화도 그대로 이제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 입사한 지 이제 뭐 3년 조금 더 있으면 이제 3년이 되는데요. 이게 보면은 거의 3년 동안 제가 입사할 때 한 1,000명 정도 됐어요. 이제 글로벌로. 한국 지사도 제가 입사할 때 3호 정도 됐거든요. 뭐 지사장님, 뭐 영업 담당자분, 그리고 저, 그래서 3호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뭐 40명에 이제 육박하는, 그래서 뭐 10배 가까이 이제 늘게 되고. 이제 그 말은 그렇게 빠르게 스케일 아웃 하면서 이게 뭐 다들 뭔가 이런 성장할 수 있는 뭐 포지션도 그렇고요. 뭐 우리 솔님도 뭐 지금 한 2번 정도 이제 승진을 하면서 팀리드까지 이제 오셨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올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세일즈 엔지니어링 팀의 팀리드로 이제 뭐 이런 또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그만큼 다들 뭔가 이런 성장의 기회가 이제 많고, 그러다 보니 다들 업무에 대한 열정이 다들 뭐 굉장합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태스크가 하나가 딱 올라왔을 때 이거를 꼭 누군가에게 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요런 일이 있는데 이거 혹시 해보고 싶은 분 있을까요? 라고 하면 그 뭐 몇 분 안 갑니다. 그래서 바로 다들 이렇게 손 들고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정도로 다들 이게 열정적인 게 또 한국 지사의 좀 문화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또 궁금해한 질문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직원 복지. 복지 다들 관심 많으시죠? 복지는 수림님이 한번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데이터독의 직원 복지 중에 가장 이제 한국에서는 또 좋다고 느껴졌다고 생각된 부분이 남자분들께 페어런트 리브를 드리는데 12주 동안 유급 휴가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직 한국 회사에서는 남성분이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쓸 때 좀 눈치가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페이드 리브로 모두가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은 복지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또 보험 중에서 만약에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보험 영역들을 회사가 직원들의 페이체크로 환급해 줄 수 있도록 또 1년간의 일정한 버짓도 있고요. 또 가족 전체에게 적용되는 복지도 있고, 가장 또 매력적인 게 또 저희가 주식도 투자할 수 있죠. 데이터독 주식이 어마무시하게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지인분이 제가 데이터독 입사할 때쯤 내가 데이터독이란 회사에 들어갔는데 주식이 진짜 잘 나간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때 투자를 하셨대요. 그런데 1년 후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수리맛, 나 중형차 한 대 값 벌었다. 내가 소고기 산다고 연락 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는 또 직원이라 자사주를 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같이 따로 주식을 하지 않는,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또 굉장한 또 메리트고 복지고 좋은 게 너무 많아서 참 소울님은 꼽기가 어렵네요. 네. 제가 그러면 좀 하나 덧붙일게요.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영어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이런 외국계 회사 입사를 해서 영어를 쓰는 게 좀 부담이 컸는데 이제 입사를 하면은 링고라이브라 그래서 화상 영어를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영어로 일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저 자신한테 이제 살면서 이렇게 영어 공부할 기회가 된다는 거는 사실 어학연수보다 더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들으면서 진짜 다들 그 좋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다르구나. 저는 딱 이 얘기 듣자마자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 첫 번째는 저희 그 뭐죠? 그 운동 관련된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운동 관련된 뭐 어, 우리가 헬스를 한다면 비용을 뭐 준다거나, 운동 관련된 옷을 산다고 했을 때 뭔가 지원해 준다거나, 운동 관련된 지원해 주는 이렇게 컸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휴가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잖아요. 매니저가 승인해 주면. 그래서 그거가 제일 큰 베네핏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들 정말 다르긴 하네요. 예, 직원 복지. 혹시 뭐 제키님 생각하는 복지도 다른 게 있어요? 뭐 다 얘기하셨는데 뭐 저희가 이제 지금은 뭐 저희가 보통 집에서 다들 원격 근무하시잖아요. 그래서 리모트로 풀리 리모트로 이제 보통 해서 사무실은 뭐 사무실에서 출근하고 안 하고는 이제 보통 이제 자유롭게 이제 선택하시면 되고 사실 그 전에도 뭐 그런 이제 업무 출근 시간이나 이런 부분도 좀 약간은 플렉서블하게 매니저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뭐 왜 뭐 탄력적으로 하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되게 뭐 이렇게 근무를 하는 시간이라든지 뭐 그런 게 좀 탄력적인 그 근무 위치 뭐 이런 것들 탄력적이다라고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직원 복지에 뭐 여러 가지 나온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저희가 좋은 거는 계속 늘고 있으니까 오늘 말한 게 마지막이 아니라 새롭게 사실 지금 더 있지만 또 앞으로 더 늘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면 질문을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독 내에서의 경력 개발, 그러니까 커리어 크로스, 커리어 패스, 뭐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이건 또 누가 또 답변을 아까 그 뭐 이제 승진하시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송솔님이 뭐 제키님이나 뭐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승진한 사람으로서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좀 아, 승진하긴 당황스럽네요. 했잖아요. 저희만 네, 한 건 아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이제 2번의 승진을 했고, 사실은 지금 팀리드라는 역할을 맡으면서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독에서 정말 가장 좋은 경력 개발은 회사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커리어 패스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그 기회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이나 뭐 나이 이런 거 상관없이 어떤 실력이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서포트해주는 조직임을 되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코리아뿐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영업대표로서의 성장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든든하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좀 여기 추가를 하자면 그 데이터도 코리아에 입사하면서 얻을 수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경력 개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조직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확장되다 보니까 새로운 헤드카운트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회가 많이 생기는 거죠. 뭐 제가 조직이 커지니까 팀 리드, 팀장이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또 다른 직군으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입사할 때는 SDR로 입사를 해서 콜드콜을 하고 영업의 기초를 닦다가 내가 커머셜 영업 쪽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나는 이것보다는 백서포트 하는 어떤 CSM 조직, 커스터머 석세스 매니지먼트 조직에 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완전 새롭게 마케팅 쪽으로 내가 할 수도 있겠다. 등등등등 여러 가지 문이 열려 있고 그거에 좀 편하게 서로 이제 경력 전환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서로가 숨기지 않고 저희가 우리 오픈하잖아요. 그런 거 그 문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그게 저는 좀 장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 볼게요. 예, Q&A. 또 다시 다가온 Q&A 시간. 자, 질문이 뭐가 올랐을까요? 좀 볼까요? 여기 조금 엔지니어 관점으로 설명이 나온 게 있는데요. 이게 제키님이 좀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지금 제 최상단에 있는 두 개의 질문, 제가 지금 답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빈님께서 질문 주신 게, 그, 깃허브에서
GitHub의 데이터독에 오픈소스화한 레파지토리가 많이 보이는데 글로벌하게 협업하는 데 있어서 입사 후 OJT가 진행되나요? 아니면 영어로 된 교육자료 등을 통해서 협업의 워크플로우를 배우게 되나요? 이게 사실은 포지션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개발 조직은 저희가 프랑스하고 미국에 뉴욕에 주로 있고요. 저희 이제 한국 조직에는 뭐 개발 조직은 없고 엔지니어링 팀 기준으로는 이렇게 저처럼 고객이 POC를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제 SE 조직, 세일즈 엔지니어링 조직, 그리고 계약이 되고 난 다음에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이제 하는 템 조직, 그리고 또 파트너사 쪽에 파트너 에코시스템 그 교육을 위한 이제 이런 PSA 파트너 솔루션 아키텍트 조직, 그리고 또 우리 고객분들이 사용하시면서 이제 불편한 문제를 겪을 때 이제 문제를 해결해주고 뭐 조언을 주는 또 티켓 기반의 서포트 팀도 따로 있습니다. 서포트 팀은 이제 솔루션스 엔지니어 조직이 있는데요. 이 조직에서는 이제 보통 저희가 딱 입사를 하시게 되면은 뭐 당연히 이제 멘토가 있고요. 멘토 플러스 또 버디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는 뭐 다양한 거를 갖다가 이제 온보딩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단순히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온보딩 프로그램 뭐 문서로 있겠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멘토나 뭐 버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스무스하게 랜딩을 할 수 있도록, 온보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팀은 고객사 설치 가이드, 파트너사 교육이 주 업무인가요? 입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술셋은 무엇이 있나요? 인터뷰 시에 어떤 걸 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참고로 저는 개발자인데 개발자 기준으로 궁금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 어떤 포지션에 이제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사실 이제 한국 조직에는 그게 고객분들이 이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제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는 이런 조직이 이제 많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개발보다는 엔지니어링 그 마인드셋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도 이제 관심이 있을 만한 그런 포지션들이 많이 있고요.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OC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할 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혹은 고객이 뭔가 베스트 프랙티스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주는 뭐 그런 포지션들이 이제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데이터독의 기술색 관점에서 데이터독이 뭐 AWS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GCP, 애저 혹은 온프라미스 뭐 대부분의 테크 스택에 대해서 커버하는 그런 굉장히 광범위한 저희 플러그인들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저희는 인테그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그 말은 이제 뭐냐면 지금 이제 모던 테크 스택에서 모니터링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와이드하게,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또 깊이 있게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뭐 테크 스택 관점에서는 뭐 사실은 공부를 해도 이제 끝이 없는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한편으로 장점이 또 될 수 있는 게, 결국에 제가 많은 것들을 계속 습득을 함으로 인해서 뭐 1년, 2년 하면서 저의 기술셋이 엄청 빠르게 많이 이제 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뭔가 새로운 신기술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뭐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재밌는 그런 뭐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드렸고요. 그리고 개발자분들은 확실히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 백그라운드 있으면 캐치업이 확실히 빠르시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네, 또 저희가 또 남은 질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 질문 인터뷰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후에, 네, 지금까지는 이제 데이터독이 처음에 어땠고 성장이 어떻게 하고 있고 데이터독의 분위기는 어떻고 한국 지사는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요. 5년 후에 또 데이터독의 미래는 어떻게 보이는지, 저희가 이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향후 데이터독은 어떻게 가고 있을 거라고 보이는지 그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좀 답변 주실 분 계실까요? 저는 이거를 오히려 DS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은 그 미래를 보시고 여기 1호로 오셔서 개척을 하셨고 긴 시간 있으셨는데, 예. 그럼 그 다음에 또 지금으로부터 5년은 좀 어떻게 보실지 좀 궁금하거든요. 갑자기 저에게 또 질문 주시니까 5년 후의 미래. 일단은 지금 데이터독 제품 관점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시장 관점에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장 관점에서는 저희가 결국에는 이제 클라우드 시장이 확대되면 저희의 영토도 늘어날 거거든요. 데이터독이 지금 포지셔닝하고 있는 곳은 클라우드 전이가 시작되는 클라우드로 가기 전 환경, 가고 난 환경, 이거의 마이그레이션, 이 시장이 저희 주요 타깃인데, 근데 아직은 클라우드로 간 회사들이 중소기업들은 많이 갔지만
엔터프라이즈 마켓은 아직 안 갔거든요. 글로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 5년 후 정도 되면 지금 많은 국내외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전환을 훨씬 더 많이 했을 거고 클라우드로 가면서 IT 환경은 더욱더 복잡해질 거예요. 사스도 들어갈 거고 클라우드도 지금 있는 벤더뿐만 아니라 다른 벤더가 추가될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 테크도 되게 많이 되고 즉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기술이 더 복잡해지고 모니터링 해야 될 영역이 더 방대해지기 때문에 데이터독의 마켓은 최소 5년 동안은 점점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마켓의 어떤 영역도 저희가 작년까지는 예를 들어서 인프라 영역에 대해 집중을 했다면 지금 이제 데브옵스로 이제 왔잖아요. 개발, 운영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제가 생각에는 한 향후 2년 정도는 데브셋옵스, 데브 운영, 개발, 그리고 보안 이 영역으로 데이터독이 점점 더 진화할 거라고 보고요. 이제 그 이후에는 저도 궁금하긴 한데 저희 비전을 보면 그 이상으로 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ITSM 이제 그 지금 서비스 나우가 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라든지 혹은 리얼타임 BI 이런 영역으로 점점 어떤 IT 영역의 용터를 넓혀 나가고 있고 하지만 그 핵심은 여전히 우리의 기본적인 가치, 각 조직 간의 어떤 사일로를 깨는 각 조직과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연계해서 모든 IT 환경을 분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고객한테 주는 형태로 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시장도 점점 커지고 즉 5년까지는 우리가 할 게 매우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좀 얘기가 길었나요? 제가 길게 했을 때 이런 느낌이었겠네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갑자기 질문 훅 하지 말아주세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 후의 데이터 미래 매우 밝다. 짧게 얘기하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독이 선호하는 인재상. 이거는 좀 인재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본인들이 이제 데이터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라면 데이터독에서 되게 잘 맞을 것 같다. 혹은 데이터독의 어떤 환경을 잘 그 내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의 어떤 사람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씩만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생각나시는 대로 손 들어 주십시오. 제키님 그 엔지니어 사이드에서 좀 얘기해 주시면 어때요? 네, 엔지니어 쪽 인재상 말씀드리면요. 뭐 개발 잘하고 뭐 운영도 많이 해보셨고 뭐 그럼 너무 좋겠죠. 근데 뭐 그걸 떠나서 뭐 결국에 이제 데이터독에 나오는 그 프로덕트의 스펙트럼 지원하는 범위가 너무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방금 지상님이 얘기하신 대로 뭐 운영, 개발, 보안 그리고 개발 워크플로우까지 지금 뭐 CI 쪽까지도 내려오고 디버깅까지도 뭐 엄청 업무 스펙트럼을 넓히거든요. 이제 이 말은 결국에 이제 뭔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분, 뭐 그런 분들이면은 뭐 데이터독 와서 잘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열정 한 단어가 딱 기억에 남네요. 네네. 그러면 사실은 세일즈를 총괄하시는 지사장님 입장에서는 세일즈 관점에서 어떤 인재상을 좀 선호하세요? 방금 저한테 질문 좀 길게 얘기했으니까. 하기로 했잖아요, 지사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사실은 이 얘기는 한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결국 우리 조직은 빠르게 성장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혼자 가면 안 된다. 제가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팀 미팅 시간에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저기 동산에 그러니까 어떤 성장의 기울기를 보자면 동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절벽을 올라가는 식으로 빨리 올라간다. 그래서 동산에 갈 때는 혼자 그냥 슬리퍼 끌고 혼자 갔다 오면 되지만 절벽을 올라가는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혼자 가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미끄러지면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우리가 등산 암벽 등반하는 것처럼 옆에 줄을 묶고 같이 올라가야 된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인재상 성장에 대한 욕구가 많은 사람, 하지만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혼자만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미끄러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이 조직에서. 그래서 성장욕이 강하되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인재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수림님 계속 웃고 계신데 역시 제가 들으면서 매니저가 말하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매니저 너무 기대하는 게 많아. 아무튼 막 너무 나에게 기대하는 게 많다.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안 되고요. 다른 거 뭐 있을까요? 네, 제가 느꼈을 때 이제 데이터독은 성장이 엄청 빠르잖아요. 엄청 빠른데 저희가 18분기 연속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각자 제 역할, 제 몫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바라는 것 같아요. 이제 각자 직무가 다 다르고 그 직무에 맞춰서 제 몫을 해내는 사람을 바라고 그런 사람들이 다 조인을 하다 보니까 빠르게 또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인재상이라는 게 제 몫을 하는 사람. 네, 밥값 해라, 밥값 해라 이런 아, 사람들. 네. 더 무서운 얘기 같은데.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밥값 해라. 네, 그리고 밥값 해라. 네. 근데 좀 저희 쪽에서 데이터독이 되게 중요시하게 여기는 게 이제 프로세스나 되게 마이크로하게 자기를 좀 챙기는 거를 저 데이터독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맞아, 데이터 드리븐 우리 특징 중에 네, 하나가 맞아요. 그냥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모든 게 로지컬하게 데이터로 수치화하고 그걸 산정해서 의사결정하는 그런 좀 특징이 있긴 하네요. 네, 열정 기억나고요. 나머지 밥값 기억나고요. 콜라보레이션. 맞습니다. 정말 협업 많이 하는 조직이라고 저도 계속 느끼고 있어요. 입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데이터독 하면 좀 떠오르는 거는 저는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얘기 좀 바꿔서 설명하면 그거는 이제 한 축이지만 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좀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 협업이 진짜로 필요로 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인재상 짧게 한번 얘기해 봤고요. 다음으로 가보면 이제 시간이 저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10분 내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 참여해 주셨는데 대부분이 이제 데이터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혹은 진지하게 입사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혹은 이미 입사를 지원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요. 그죠? 근데 이제 이분들한테 다른 분들보다 이분은 지금 채용 박람회 오셨으니까 뭔가 이렇게 꿀팁이라도 하나 얻어가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꿀팁 대방출해도 좋으니까 각자 하나 정도 본인이 만약에 혹은 본인이 지원했을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괜찮았던 것 같다. 혹은 내가 일하다 보니까 지원할 때 요거 챙기면 플러스가 있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이 한 가지씩은 있으실 것 같아요. 한 가지씩 꿀팁 하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뭐 제가 입사했을 때 어떤 과정의 꿀팁이라기보다 사실은 내가 어떤 회사를 입사하려고 했을 때 그 회사에 대해서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데이터독 모든 직원분들이 링크드인을 굉장히 활발히 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직무에 계신 분한테 그냥 적극적으로 제가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런 질문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도 되게 핵심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꿀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입사하신 분들도 그렇게 해서 정보를 좀 얻으셔서 입사를 하셨던 기억에 남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좀 링크드인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것도 꿀팁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수님은요? 저는 지원할 때 보통 그 회사 홈페이지를 이제 중요하게 안 보실 수 있는데 데이터독은 또 최근에 나온 프로덕트나 피처를 다 블로그에 연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가면 블로그를 한 번쯤은 클릭하고 오면 이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트렌드로 나가고 있다를 또 알고 올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주의 깊게 또 한 번 빠르게 훑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블로그 말씀해 주셨는데 블로그 말고도 이제 데이터독 코리아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독 코리아 치시면 이제 딱 나올 텐데 사우스 코리아 치시면 나올 텐데요. 링크도 또 친절하게 드릴게요. 여기 가시면 이제 여기에 최근에 이제 데이터독에서 어떤 부분에 이제 포커싱을 하고 있는지 뭔가 중요한 프로덕트들 뭐 신규 뭔가 한 해 뭐 기능 정리들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은 웨비나들이 거기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지금 현재 데이터독 코리아에서 중요하게 보는 뭐 프로덕트나 뭐 이런 흐름이 어떻구나라는 거를 좀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지금 이제 웨비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기 PR 시되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뭔가 이런 웨비나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분들, 그런 거 즐기시는 분들, 그런 분들 어필 잘 하시면은 확실히 인터뷰 보실 때 뭐 이렇게 가점 많이 올라갑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꿀팁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저도 꿀팁 하나 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면접을 많이 보잖아요. 면접 볼 때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질문을 하는지 봐요. 질문을 하는지.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세요 하는데 한 3명 중에 한두 명은 질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하시는데 궁금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바라보는 어떤 그 채용이라는 관점은 좋은 인재를 뽑는 게 아니에요. 재밌죠? 좋은 인재를 뽑는 게 아니에요. 저는 좋은 인재를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사를 하셔서 같이 성장하고 여기에 이 조직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 예. 그러니까 같이 이제 뭔가 어필보다도 그분도 저를 인터뷰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도 회사를 인터뷰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중요한 커리어를 결정을 하는데 본인이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이 회사가 정말 내 커리어에 맞는지 궁금해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고민을 하는 사람이 전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입사를 지원할 때 꼭 질문을 해보세요 하면 못하는 사람보다는 질문을 고민해서 와서 아 이거 진짜 궁금한데 그걸 물어봤을 때 그 질문 속에는 이분이 고민한 흔적들이 역력히 나오거든요. 저는 그때 엄청난 가산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면 가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잘해야겠네요. 그쵸. 근데 솔직히 질문은 너무 이렇게 좀 고민하지 않고 한 질문이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긴 해요. 솔직히. 네. 질문을 그냥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 그거 확인하지 않고 그냥 큰 고민 없이 하는 질문들은 오히려 마이너스고 아 오기 전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왔구나.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나왔겠구나라는 게 유추가 되기 때문에 그 질문을 보고 제가 좀 뭔가 이렇게 가끔은 때로는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분의 어떤 수준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예. 질문 중요합니다. 꿀팁까지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아서 또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있는 것 중에 몇 질문 정도 확인하고 답변 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보면요. 눈에 뜨는 게 아까 채팅창에도 질문이 막 올라왔던 것 같은데 여기 채팅창에 이창훈 님이 질문해 주셨네요. 엔터프라이즈 세일즈에는 산업별로 담당을 정하나요? 아니면 다른 구분을 두나요? 저희가 질문 좋습니다. 이제 배정을 할 때 매우 이렇게 큰 그림으로 나누긴 해요. 근데 아직은 저희가 직원이 매우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의 산업군으로 맡기에는 그 시장이 너무 커요. 그렇기도 하고 사람도 적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좀 유도리 있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그분의 스페셜리티가 있는 산업군을 주고 또 그 외에 그분이 하고 싶어 하는 사업군 한두 개 정도를 추가해서 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금융권이 되게 잘해요. 그럼 금융권에 대해서 주고 인더스트리가 되게 많이 있으니까 그중에 뭔가 이커머스 관련된 거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런 데서 한두 군데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드하게 뭔가를 딱 나누진 않고요. 지금은 주요 테리토리 플러스 알파로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분은 조금 바뀔 것 같아요. 전문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익명의 참석자분이 질문해 주셨네요. 타 클라우드 회사와 비교하여 데이터도 코리아가 고객사에 어필하는 강점 그리고 고객사가 데이터독을 사용하는 주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데이터독의 어떤 밸류는 뭐냐, 마켓의 밸류는 뭐냐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혹시 답변 주실 분 계실까요? 제키님? 네, 제가 드릴게요. 이거는 뭐 주요 강점,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고객분들께 드리는 이제 메시지는 결국에 데이터독이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특히 이제 서비스를 고객사에서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모니터링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제 현재는 다 사일로된 형태로 이렇게 많이 보는 형태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사일로돼서 봤었을 때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뭔가 그런 플랫폼. 그래서 뭐 장애가 발생함으로써 해결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데이터독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런 뭔가 줄일 수 있는 공수 관점에서도 그런 뭔가 비용 절감이라고 또 표현을 하거든요. 그 두 가지가 좀 가장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아까 질문 주중에 몇 분에서
이제 그 교육 관련 트레이닝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데이터독에서 뭔가 영업 경험이 없을 때 혹은 영업 경험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트레이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트레이닝 관련해 가지고 답변 주실 분 혹시 수리님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데이터독 트레이닝은 제가 입사해서도 이제 처음에 벌추얼로 트레이닝을 받는데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저도 있었는데 꽤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트레이닝을 2주간 받고 이후에 피드백을 제출했는데 그 피드백을 반영해서 이제 저희 트레이닝 전담 팀이 있잖아요. 본사 전담 팀에서 계속 디벨롭먼트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을 때의 트레이닝과 또 최근 입사자분들의 트레이닝이 또 다르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본인이 충실하게 저희 트레이닝에 참여만 하시면 사실 이전에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으셔도 충분히 잘 적응할 수 있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거 좀 덧붙이자면 세일즈 관점에서는 일단 데이터독의 세일즈 메소놀로지가 정말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 딜을 할 때 정말 그 전략을 짤 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IT 관점에서의 어떤 교육도 굉장히 위클리로 내부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교육에 대한 부분은 정말 데이터독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질문들이 나온 게 많은데요. 저희가 한 질문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및 익명의 참석자분께서 안녕하세요. 정부 및 공공기관 시장은 어떻게 보는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퍼블릭 섹터는 앞으로 시장이 열릴 거예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2025년까지 클라우드로 많이 전환하겠다고 이제 이미 발표를 한 사항인데 다만 다른 데보다는 좀 보수적인 환경이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저희가 빨리 지금 시장이 열린 데는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이커머스라든지 이제 그런 클라우드로 많이 전환된 곳은 이미 많이 전환됐고 조금 비교적 다른 사업군보다 늦은 곳은 이제 금융권이라든지 공공이라든지 이런데 결국 그쪽도 움직이고 있고 갈 거긴 간데 다른 데보다 좀 늦게 갈 거다라는 생각이 있고 데이터독도 한국 지사에서도 이러한 시장에 대해서 이미 조금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관련 직군에 이 관련 인더스트리에서 스페셜리티가 있는 분들도 저희가 채용할 때 가산점을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독에 계신 분들은 주로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으신가요? 하고 익명 참석자분이 주셨는데요.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으신가요? 답변 주실 분 계실까요? 너무 다양하네요. 그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많이 같이 일하는 SDR이나 뭐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저희 팀원분들 중에도 에드테크 하시다 오신 분도 있고 아예 다른 이커머스 쪽 하시다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의 사이드에서는 백그라운드가 뭐 무조건 IT여야 한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동료들을 보면. 네, 제가 사람을 인재를 채용할 때 보는 것도 어떤 다이버시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좀 비교적 좀 다양한 직군에서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그런 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이제 특정한 IT에서만 꼭 뽑는 게 아니라 좀 IT 내에서도 좀 다양하게 뽑으려고 하고 그래서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매우 다양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벌써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벌써 한 시간이 훅 지나가 버렸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웨비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질문도 준비하고 주신 답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최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데이터독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 사실 궁금한 내용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분들은 이후에 저희가 바로 서베이가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전달될 서베이를 통해서 문의 주시거나 하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고 또 필요하면 채용 프로세스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웨비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모두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다음 데이터독 행사에서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안녕. 안녕히 감사합니다. 가세요.